안녕하세요. 주진남입니다. 네, 오늘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나의 계획을 다시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기간에 따라서 단기 매매자, 그리고 중장기 매매자들은 어떤 태도로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제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지수가 코스피를 보시면은 일단은 저점을 아직 전저점들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불안한 이런 장세가 계속이 된다면 이 5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지수 브리핑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저점들을 깨고 이제 이전 지지 라인들까지 추가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전저점들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코스피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을 하셔서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 매매자들과 중장기 매매자들 태도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아직은 코스피처럼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중기평선인 60일선이 지지라인이 돼볼 수 있고 그 전에 형성됐던 이 부분 약 915포인트 이 부분도 함께 지지라인이 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915포인트와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 시장 상황과 함께 보셔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또 빠져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한다면 전저점을 깨지 않는지 그것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단기 매매자 분들이 진입을 하셨다면 이 61선 혹은 915포인트를 깰 때는 종목마다 움직임이 다르겠지만 이 지수의 움직임과 그 종목의 움직임을 같이 대비해서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예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순식간에 물려서 뭐 마이너스 20, 30% 가는 게 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자 분들은 이제 차트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과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함께 보셔야 되고 이 또 지수의 움직임과 개별 종목의 지지 저항 라인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개별 종목이 내가 종목을 진입하기 전에 내가 세워두었던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항 라인을 못 뚫을 것 같을 때는 일단은 분할로 익절을 챙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지지 저항 라인은 캔들들이 모여서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그냥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근데 그 안에서도 캔들들의 움직임으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박스권 형태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박스권 안에서는 이제 주가가 이 박스권 안에서는 위아래로 최대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주가도 이 박스권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티플렉스가 11월 22일 날
황금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때 지수를 보시면요. 11월 22일부터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음봉이 발생하면서 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11월 30일 날은 지수가 크게 빠졌죠. 네,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진 날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티플렉스도 11월 30일 날은 이렇게 또 커다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개별 종목도 덩달아 하락을 하게 되고, 지수가 다시 반등을 통해 상승을 하게 되면 개별 종목도 똑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수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지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종목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떨어질 조짐이 있을 때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의, 개별 종목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날 이 지수가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21선과 61선에 이런 지지라인이 있었지만 이 지지라인마저 깨지니까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1년선에서 버틸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 1년선을 깨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11월 22일 날 5일선을 이탈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단기 매매자 분들은 11월 22일 날 일단 손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손절을 안 했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엄청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해주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자, 12월 3일 날 5일선을 돌파했는데요. T플렉스 보시면 12월 3일부터 다시 이 중요한 라인인 1년선을 회복해주면서 주가가 1년선에서 또 한번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가 사실 중장기 매매보다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이 그 지수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고 손절을 못했다가는 이제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라인 이탈했을 때는 단기 매매자분들은 빠르게 손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저항 라인. 자, 저항 라인은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 생성이 됐을 때 어떤 특정 가격을 주가가 못 뚫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가격대를 뚫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지만 이 가격대를 뚫지 못하면 다시 주가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또 됐을 때는, 저항 라인 뚫지 못하면서 이렇게 5일선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물량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이 아래에서 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에서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주가가 빠졌을 때 밑에서 내가 수익 실현했던 그 물량만큼 다시 사보는 것이 훨씬 더 단기 매매자 분들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가격에 주가를 샀어도 이렇게 단기간에 좋았던 상승분을 익절로 실현하지 못했을 때,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본전에 왔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돼서 이제 또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자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손절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기 매매자 분들은 빠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고점에 현재 내가 물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테마주 또는 인기주라면 내가 그 급등한 종목에 따라 들어갔다면 내가 정한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혹은 손절 라인을 이탈했을 때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는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순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지옥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보유자가 아니라면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거는 금지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암랩, 쌍방울만 보셔도
이제 저가에 바닥에서 매수하셨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챙겨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상한가가 발생한 직후에 따라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욕심을 내시다가는 이제 자칫하면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은 알랩 쌍방울만 보셔도 상한가가 연속으로 발생한 뒤에 그 상한가가 나왔던 것이 무색할 만큼 주가가 또 다시 며칠 내에 본전으로 이 바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 위에서 물리셨다면 2, 3일 만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 분들께서는 이렇게 급등주를 따라잡는 그러한 행동을 절대로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불안정한 시장에서 상한가를 노린다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따라서 줄 때 수익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겨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요. 상한가를 계속 노리신다는 거는 이제 깡통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선보유자라고 해도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기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회사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조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하루 만에 130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샀는데 이 아파트가 하루 만에 1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욕심을 내셔서 이게 15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얘가 15억이 되고 20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분할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면 13억, 15억, 20억이 갔던 주식이 다시 10억으로 내려왔어도 그때는 우리가 후회가 덜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기 매매자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로 급등주 따라잡기 금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매매자 분들은, 보통 장기 매매자 분들은 5년, 4년이나 5년 이상 들고 가시는 분들을 장기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장기 매매하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회사가 정말 좋아도, 그리고 기대감이 없다면 또 주가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해도 이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회사 실적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감에 또 떨어진 상태여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크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크게 시세가 나는 주식은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장기적으로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난 주식은 최대한 지켜보시면서, 이제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뭐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1개월에 뭐 내가 가진 자산의 1%씩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매집을 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차트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난 주식은 오랫동안 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식이 오랫동안 쉬면서 가격이 빠질 때 그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던 회사를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이 회사를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마인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면서 시장이 하락하시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아마 지금 현금을 왕창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좋은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고 아마 이제 행복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장기로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고 해도 차트를 꼭 보셔야겠는 게요. 주봉이나 월봉, 연봉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긴 흐름, 현재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하락 추세에서 막 벗어난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중간중간 하셔서 웬만하면 월봉을 보시면서 이제 월봉상 저점에서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게 그런 태도로 꾸준한 자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몰빵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삼성전자 차트를 예로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그동안 우상향을 해왔죠.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을 해왔는데, 이 우상향하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이 바닥, 이 추세선 바닥 부근에 왔을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해보자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또 삼성전자가 월차트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밑에 이 추세선 근방에서 이 캔들이 움직인다면 이때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태도로 네, 한 55,000원, 한 6만원 이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주가가 시세가 나면, 크게 시세가 나면 주가가 조정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추세선 위에서 가까워질 때마다 주가를 조금씩 모아가자.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자 분도 그렇고 중장기 매매자 분들도 그렇고 일단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요. 일단은 몰빵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 때문에 이제 주가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또 오히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두시고 나중에 오히려 주가가 싸지면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그렇게 현금을 준비해 두시고요. 이제 저축도 많이 해두시고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안전 자산인 국채나 뭐 금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하셔서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돈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산을 이제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이고 안전한 태도로 이제 매매에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는 평소에 책도 읽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도 많이 나누시고 이제 즐겁게 사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시장이 바닥을 마주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공부하시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미련을 버리면 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뭐 당장 지금 빨리 저가에 매수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요, 좀 더 멀리 떨어지셔서 월봉 혹은 주봉, 더 나아가서는 연봉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서 멀리 떨어지셔서 조급함을 버리시고 이제 미련을 버리시고 이렇게 느긋하게 천천히 내가 자산을 그리고 부를 축적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은 좀 많이 부족했지만 제 말씀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